크리스마스를 한 달여 앞두고 서울광장 성탄트리가 점등식을 갖고 불을 밝혔습니다. 올해는 보라색 나비 장신구와 제비꽃을 활용한 한국적인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현해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동환 고양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김포시장과 구리시장에 이어 세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을 만난 오세훈 시장은 공동 연구반을 만들어 고양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 상승률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전국 집값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만큼 주춤한 집값 상승세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앞으로 서울의 집값 추이 전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어느덧 한 달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하나 둘 생겨나고 있는데요. 서울광장에도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불을 밝혔습니다. 네, 특히 올해에는 전통을 살린 조선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구현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점등식에 다녀왔습니다. 3, 2, 1, 점등! 서울광장 성탄트리가 올해도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높이 16m, 폭 6m 크기의 대형 트리는 다양한 장신구와 불 켜진 전구가 한데 어우러져 서울광장을 환하게 비춥니다. 길 가던 시민들도 걸음을 멈추고 성탄트리를 휴대폰에 담느라 분주합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서울광장에 등장하는 성탄트리. 올해는 보라색 나비 장신구가 트리를 감쌌습니다. 기독교에서 보라색은 다가올 영광과 기다림을 뜻하고 나비는 옛부터 추운 겨울 끝에 찾아오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제비꽃까지 더해져 전통의 미와 기독교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고유의 성탄트리인 조선의 크리스마스 트리로 구현됐습니다. 벌써 연말이 다가오는 느낌도 나고요. 그다음에 1년이 이렇게 또 빨리 지나갔나 생각도 들고 새해에 이제 계획했던 것들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트리 보니까 되게 올 한 해 마무리되는 기분이 들어서 되게 뿌듯하고 내년 계획을 좀 빨리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등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성탄 불빛이 희망의 빛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성탄절 보내기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독교계의 회복운동이자 기후환경을 위해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캠페인에 동참하시면서 지구사랑과 이웃사랑을 함께 나누는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울광장 성탄트리는 1960년대 처음 등장한 이후 60여 년 동안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연말이면 늘 서울광장에 나타나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사랑의 천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점등식과 함께 불을 밝힌 서울광장 성탄트리는 연말까지 매일 밤 시민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빛을 전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동환 고양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김포시장과 구리시장에 이어 세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을 만난 오세훈 시장은 공동 연구반을 만들어 고양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김포와 구리, 고양시 등 관련 지자체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통합 연구반을 구성해 서울 편입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는 수도권 광역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북한산 족두리봉 인근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은평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4시쯤 북한산에서 시신을 발견했다는 등산객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했으며 과학수사대와 함께 사망자의 신원과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 상승률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전국 집값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만큼 주춤하는 집값 상승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건국대학교 미래지식원 하정민 겸임교수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렇게 매물이 쌓이게 되면 집값 조정도 좀 불가피하다는 건데 실제로 실거래가가 좀 하락세로 접어들었는지가 궁금하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올 초에 소폭 상승한 이후로 거래량이 많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실제로 물량이라든지 뭐 전세, 월세, 매매 모두 다 지금 다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시 실질적으로 봤을 때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보합세에 가깝지만 전주 대비했을 때에는 조금씩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금리 장기화 등의 이유로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내년 금리가 떨어지고 서울의 입주 물량이 거의 없어서 고점을 뚫을 수도 있다라는 상반된 전망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집값 흐름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내년 전망을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상 금리가 내려간다 해도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조금 기간이 걸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매랑 월세나 임대나 모두 다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서는 이제 공급량이 좀 부족한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매매나 이런 것보다는 전세 쪽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집값 같은 경우에도 보합세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이 하락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금액 같은 경우에 이미 30% 정도가 빠져 있고 2021년 그 부동산이 급등하기 전 2019년 요 시기에 얼추 비슷한 금액대로 내려온 구역들이 조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지역 간의 양극차는 더욱더 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라든지 혹은 분양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관심을 두고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내년에 GTX-A가 개통을 하면서 좀 그 기대감으로 경기도 동탄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은평에서도 이 GTX-A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연신내역 일대의 개발 얘기도 들려오는 상황에 좀 개통 전후로 집값의 흐름의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GTX 개통 이후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요. 사실상 이제 GTX의 개발 호재가 이미 반영이 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신내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개발 계획, 3080 개발 계획에도 좀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이 지역이 GTX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GTX 노선 A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죠. 주요 업무지까지 가고 동탄에서부터 이제 삼성이나 서울 구간이 굉장히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보고 또 킨텍스에서 반대로 서울이라든지 삼성 주요 지역까지 오는 지역들은 수혜를 많이 볼 것 같지만 중간에 거점적으로 거쳐가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사실 이 GTX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 기존보다 그리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용료가 높다라는 부분이 조금 어,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동탄에서부터 이제 서울까지 오게 되면은 월 한 18만 원 정도 20만 원 가까운 이동비가 들고 이것은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보다 약 한 1.5배에서 2배 가까이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GTX로 인해 호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개통 이후에도 급진적인 집가의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국대 미래지식원 하정민 겸임교수였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아파트 입주 당시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가구당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냈지만 15년이 지나도록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2기 신도시로 건설돼 현재 인구수 15만 명에 육박한 위례 신도시의 불편한 현실입니다. 사업 지연은 자영업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딜라이브 유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위례 신사선 조성 부지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열차가 강남공까지 운행돼야 하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승객들로 붐볐을 역사 예정 부지는 빈터만 공허하게 남아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선 빈 점포도 쉽게 눈에 띕니다. 10여 년 전 분양 당시만 해도 초역세권이란 타이틀이 붙었던 위례 중앙광장 상권의 초라한 현실.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상인 몫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가 부담됐지만 교통 호재만 믿고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발을 빼려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시설비 등 권리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피치 못할 사정이나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영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 되면 권리금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상가가 거래는 거의 뭐 전멸이죠. 거래 뭐 1년에 뭐 통 안에 꼽을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거가 위례가 지금 신사선이 안 된으로 인해서 상권이 죽어버리니까 그 거래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위례 신사선은 위례 신도시와 서울 신사역 구간 14.7km를 11개역 규모 경전철로 잇는 도시철도 사업입니다. 광역교통대책의 하나로 사업 추진 초안을 만든 주무처는 LH, 이를 수립한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동안 민간 투자자는 삼성물산에서 GS건설로 재지정됐고 주무관청도 국토부에서 서울시로 이관됐습니다. 위례 신사선은 우여곡절 끝에 착공 전 단계인 실시협약 체결 절차를 밟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민간 투자 사업 심의 관문을 수년째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입주 당시 교통개선 부담금으로 가구당 평균 1,400만 원을 이미 지불한 상황. 사용료는 선 지불했는데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기재부와 서울시, GS건설은 자재값과 물가 상승분, 총 사업비 산출을 두고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LH와 국토부가 첫 단추부터 잘못 띄운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1조 7천억 상당한 위례 광역교통 개선대책 분담금 중에서 2,300억을 위례 신사선에 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사업에 더 많은 액수를 투입했다면 사업은 빨리 추진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남 한복판을 지나는 황금 노선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착공을 위한 필수 절차를 여전히 통과하지 못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위례 신사선.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취약성이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고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청년, 신혼부부로만 한정해오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전 시민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노부모 부양 세대와 신혼부부 및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특별 공급 제도를 신설하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 건의안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12월 중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